야, 백설공주 이야기 알지? 완전 유명한 동화잖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텐데 다시 한번 제대로 아주 자세하게 풀어볼게. 마치 내가 내 옆에서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편하게 말해줄게. 잘 들어봐.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그러니까 정말 까마득한 옛날에 눈처럼 하얀 피부, 핏빛처럼 붉은 입술, 그리고 칠흑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어. 왕비는 아기를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아기 이름을 백설공주라고 예쁘게 지었대. 근데 있잖아, 정말 안타깝게도 백설공주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야. 유유, 너무 슬픈 이야기지. 왕은 사랑하는 왕비를 잃은 슬픔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새 왕비를 맞이했어. 새로운 엄마가 생긴 거니까 백설공주에게는 좋은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이 새 왕비가 장난 아니었다는 거야. 겉으로는 엄청 예쁘고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 왕비는 아주 신기한 마법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울한테 잊지 않고 꼭 이렇게 물어봤대.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신기하게도 거울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어.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백설공주가 점점 자라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너무 예뻐진 거야.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보면 볼수록 눈부시게 아름다워졌대. 왕비가 평소처럼 다시 거울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거울이 다른 대답을 한 거지. 거울이 아주 또렷하게 백설공주님이 왕비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대답한 거야. 왕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어. 그래서 당장 사냥꾼을 불러서 은밀하게 명령했지. 당장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에 데려가서 죽여. 그리고 증거로 백설공주의 심장을 가져와. 라고 소름돋게 명령했어.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에 데려갔지만 백설공주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해서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백설공주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간절하게 부탁했지. 공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공주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왕비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지만 공주님을 해칠 수는 없어요. 어서 빨리 여기에서 도망치세요. 그리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대신 숲속에 있던 멧돼지를 잡아서 멧돼지 심장을 왕비한테 가져다 줬대. 왕비는 그걸 백설공주 심장인 줄 철석같이 믿었겠지.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백설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계속 뛰어갔어. 어둡고 험한 숲길을 헤매다가 드디어 작은 오두막을 하나 발견했는데 다행히도 문이 활짝 열려있길래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지. 오두막 안은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한 듯 엄청 지저분했지만 신기하게도 앙증맞고 아기자기한 7개의 작은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 백설공주는 너무 지치고 배도 고팠기 때문에 침대에 쓰러지듯이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드디어 오두막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어. 오두막의 진짜 주인들은 바로 귀여운 7 난쟁이였지. 난쟁이들은 숲속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침대에 웬 낯선 소녀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짱 멈춰섰어.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그리고 새 왕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슬픈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줬어.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의 딱한 사정을 듣고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그 후로 백설공주와 함께 살기로 따뜻하게 결정했어.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맛있는 요리도 정성껏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대. 난쟁이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러 숲으로 갔고 백설공주에게 혼자 오두막에 있을 때 각별히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어. 특히 절대로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 한편 왕비는 사냥꾼이 가져온 멧돼지 심장을 백설공주의 진짜 심장이라고 굳게 믿고 안심하고 있었어. 그래서 평소처럼 다시 마법 거울에게 물어봤지.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번에도 똑같이 대답했어.
백설공주님이 여전히 왕비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7 난쟁이들과 함께 숲속 오두막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라고 말이야. 왕비는 거울의 대답을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백설공주를 찾아가서 죽이기로 끔찍한 계획을 세웠지. 왕비는 무시무시한 마법약을 이용해서 보기에는 너무나 예쁘지만 한 입만 베어 물어도 즉사하는 끔찍한 독사과를 만들고 주름투성이의 늙은 할머니로 완벽하게 변장해서 숲속 오두막으로 몰래 찾아갔어. 늙은 할머니로 변장한 왕비는 오두막 문을 두드리며 백설공주에게 친절한 목소리로 아가, 혹시 목이 마르지 않니? 내가 특별히 가져온 이 사과 좀 먹어보렴.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사과란다. 라고 꼬드겼어. 백설공주는 늙은 할머니의 너무나 친절한 모습에 완전히 속아서 의심 없이 독사과를 받아들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어. 그러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 왕비는 백설공주가 죽은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음산하게 웃고 성으로 휑하니 돌아갔어. 저녁이 되자 숲에서 힘들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차갑게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슬퍼서 어쩔 줄 몰라 했어.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도저히 그냥 땅에 묻을 수 없어서 투명한 유리관에 눕히고 숲속 가장 아름다운 곳에 소중하게 안치했지. 슬픔에 잠긴 난쟁이들은 밤낮으로 번갈아 가면서 백설공주 곁을 지켰어.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숲속을 지나가던 잘생긴 왕자님이 우연히 유리관 속에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 왕자님은 백설공주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홀딱 반해서 난쟁이들에게 간절하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소중한 유리관을 왕자님의 성으로 조심스럽게 가져갔어. 왕자님이 백설공주를 조심스럽게 안고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왕자님을 따르던 하인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그만 유리관이 심하게 흔들렸어.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충격으로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끔찍한 독사과 조각이 툭 튀어나왔고 백설공주는 거짓말처럼 깨어났어. 백설공주는 왕자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고 왕자님은 백설공주에게 첫눈에 반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진심을 담아 청혼했어. 결국 둘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결혼해서 오래오래 살았대. 왕비는 나중에 백설공주 결혼식에 초대받았는데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결국 왕비는 자신의 끔찍한 악행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대. 어때? 백설공주 이야기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들으니까 더 재밌지? 이 이야기의 중요한 교훈은 함부로 낯선 사람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질투는 정말 무섭고 끔찍한 감정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모두 안녕.